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둘 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은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는요, 과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점수의 체계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15% 이상이다라고만 하셔도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심혈관계통과 그리고 대사 관리를 잘 해주셔야 우리가 여생을 정말 삶의 질이 높은 정도로 활력적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려면은요, 바로 흡연과 그리고 혈중의 오메가3 농도가 낮은 것을 개선을 해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흡연을 하지 않으시면서 혈중 오메가3를 충분히 채워주시면 우리의 삶이 충분히 수명이 연장이 되는 효과까지 볼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프레밍엄 코호트 연구인데요. 프레밍엄에서는요, 대규모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1-2년 추적 관찰하는 게 아니라요, 11년 추적 관찰하고요. 대규모입니다. 10명, 20명 아니고요.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대규모로 해요. 그래서 그 연구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 결과 이 사람들의 흡연과 혈중의 오메가3 지방산의 농도가 이 사망률과 생존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흡연을 하게 되면은 사망률이 높아진다. 어느 정도로? 바로 사망 위험이 4.73년으로 높아진다. 한마디로 생명이 4.73년 단축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오메가3가 혈중에 낮았다 하면은요, 4.74년이 단축이 된다. 단 반대로 오메가3 농도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은요, 바로 1.18년의 생존율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께서 내가 정말 삶을 충분히 살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금연하셔야 되고 혈중의 오메가3 농도까지 같이 챙겨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한 게 이거죠. 뭐예요? 바로 흡연을 안 하는데도 흡연을 한 것과 같이 나의 건강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오메가3의 농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메가3만 안 먹었을 뿐인데 나의 몸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제는 섭취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최근에 한 가지 논문이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미국 심장협회를 비롯을 해서 6개의 학회가 모여서요. 만성관상 동맥 질환자를 위한 임상실무지침위원회의 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만성관상 동맥질환 환자가 내원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처방하세요라는 지침서인 거죠. 근데 이 지침서에 따르면은 만성관상 동맥질환자에게 오메가3를 추가적으로 먹이는 것은 그렇게 심혈관계통 질환의 예방이 안 된다라고, 예방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으로 따 뽑아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검색해 보면요. 오메가3 먹을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막 써 있습니다. 근데 내용 들어가 보면은 만성관상 동맥 질환자를 연구를 한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일반인들은 여전히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침서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스텐실이나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통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적으로 낮춰졌을 경우에는 EPA를 약물로서 투여를 하는 것이 예방 효과가 있다, 도움이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손 쓸 수 있는 지경이 되면 다시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전히 일반인과 그리고 경미한 수준의 심혈관계통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여전히 오메가3가 도움이 됩니다. 식약처에서 이러한 것들이 권고가 되면은요, 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식약처는 오메가3의 4개의 기능성을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일반인들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메가3는 무엇일까? 바로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필수 지방산은 크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뉘는데요. 이 포화지방산은 상온에 두었을 때 하얗게 고체 상태가 되는 게 포화지방산이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상온에 두었을 때 식용유와 같이 액상 상태가 되는 것을 바로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특징인데요. 이중결합이 한 개라면 단일 불포화지방산, 두 개 이상이라면 다중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부르죠. 단일 불포화지방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올리브유와 카놀라유입니다. 그리고 다중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오메가3와 오메가6로 나뉘는데요. 이것은 이 지방산의 형태에서 말단 부위에서 몇 번째의 이중결합이 시작이 되느냐에 따라서 번호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메가3는 말단 부분부터 세 번째의 이중결합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메가3인 거고요. 여섯 번째에 이중결합이 생기는 것은 바로 오메가6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의 근원식품은 등푸른 생선, 들깨, 아마씨가 있고요. 오메가6는 바로 참깨, 옥수수, 공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무엇이 다른지를 바로 최종적으로 만드는 물질인 에이코사노이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메가6 중에 리놀레산과 아라키돈산은요, 최종적으로 에이코사노이드 짝수번을 만듭니다. 이것은 류코트리엔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게 대표적인 물질인데요. 이 짝수번의 에이코사노이드는 무슨 역할을 할까? 첫 번째는 혈관을 수축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혈소판의 응집을 일으켜서 피딱지를 만들어요. 세 번째는요, 바로 면역세포들이 달려올 수 있도록 염증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짝수번의 에이코사노이드 물질이 내 몸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는요, 바로 상처가 났는데 혈관 수축이 안 돼요. 지혈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러한 혈소판의 응집이 안 일어나게 되면은요, 바로 피딱지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그대로 혈액을 침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은요, 면역 세포들이 달려오지 않기 때문에 염증 부위 이 고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처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짝수번의 에이코사노이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메가3와 감마리놀렌산이 만드는 반대 역할을 하는 에이코사노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홀수번의 에이코사노이드인데요. 이것은 반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이완을 시키고 혈소판의 응집을 감소를 시키고 염증을 완화를 시켜요. 그래서 항상 이 둘의 균형이 잘 맞으면은요, 우리의 신체는 항상성을 이루기 때문에 적절한 상처의 치유와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오메가6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혈소판의 응집과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염증이 여기저기 생기기 때문에 염증으로 인한 질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메가3와 오메가6는요, 각각의 역할은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의 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아까와 같은 에이코사노이드의 역할과 그리고 우리의 필수 지방산은 우리의 몸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눈과 그리고 뇌세포를 구성을 하는 부분에서 이 4대의 기능을 얻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혈행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중성 지질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눈의 건조함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항상 평생 우리는 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능성들이 여러 가지가 모이다 보니 최종적으로는요, 우리의 관상동맥 질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건 뭐예요? 갑자기 심장의 근육이 멈춰버리는 거죠. 심장에 피가 도달을 하지 않아서 심장의 기능이 멈추는 겁니다. 억 하고 갑자기 쓰러지셔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방을 하는데도 특히 오메가3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지방을 섭취하실 때는 오메가3를 중요하게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오메가3를 잘 먹고 있을까요? 리더님도 떠올리세요. 아까 급원 식품, 등푸른 생선, 들깨, 아마씨가 있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섭취할까? 그래프 보시면은요, 현대인들은 예전보다도 더 점점점 적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지방을 누가 대체하고 있어요?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행인 것은 WHO에서 이 트랜스 지방을 이제는 먹지 마세요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트랜스 지방은 왜 나타났을까? 우리가 과거에요. 포화 지방이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게 1900년 이후에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포화 지방인 이 식물성 기름을 유통 과정에서 빛과 산과 열에 너무나도 취약하니까 이것을 이 포화 지방처럼 딱딱하게 만들면 몸에 들어갔을 때는 불포화 지방산의 역할을 하면서 유통을 시킬 때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트랜스 지방이 개발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오히려 몸에 들어갔을 때 포화 지방보다 더 나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몸에 들어갔을 때 포화 지방처럼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수소를 첨가한 트랜스 지방을 이제 음식에서 다 빼주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외식을 한다든지 여전히 이러한 과자류라든지 빵류를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많이 먹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적으로 이러한 것은 조금 안 드시려고, 외식은 안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이 식물성 기름도 조심을 하시면서 오메가3를 충분히 드시는 방향으로 식품을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인데 이게 뭐냐? 한국인들이 지금 먹고 있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모태에서 온 음식인 모유의 비율이 굉장히 완전한 비율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모유 속에 있는 비율은 오메가3가 1이고 오메가6가 3.5에서 4예요. 그래서 우리는 1대4의 비율을 맞춰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메가3는 많이 섭취하시려고 노력하시고요. 오메가 6번인 식물성 기름은 우리가 저유 요리법을 통해서 혹은 볶고 튀기는 요리는 안 드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식물성 기름은 안 드시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지혈증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메가3를 좀 더 섭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요. 바로 한국인들의 고콜레스테롤 혈중군과 정상군의 영양소 비교를 했더니 바로 정상군에 비해서 고콜레스테롤 혈중군이 오메가3와 비타민C의 섭취량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는 비율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더욱더 식습관과 이러한 영양소를 더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요. 특히 오메가3를 중점적으로 잘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행 개선과 중성지방의 혈증의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3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 섭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뇌세포의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섭취해 주시는 거죠. 세포막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가지고서 이 세포막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비율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세포의 유동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세포의 양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새로운 것을 오늘처럼요, 자꾸자꾸 배우고 도전을 하다 보면은요, 나의 뇌의 무게는 여전히 20대처럼 무겁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나의 뇌세포는 사멸을 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뇌세포가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가지를 계속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섭취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뇌세포를 이루고 있는 가지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는요, 단백질,
오메가3 중에서도 DHA 그리고 레시틴이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뇌세포에서 미엘린 수초라는 게 그림상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줄기 부분을 감싸고 있는 게 바로 미엘린 수초입니다. 미엘린 수초가 하는 역할은요. 정보가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고 빠르게 다른 뇌세포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마을호와 KTX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KTX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엘린 수초입니다. 이 미엘린 수초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고 피복이 많이 일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바로 정보에 오류가 생겨요. 제가 그러거든요. 가끔 가다가 키친타올을 봤어요. 키친타올 좀 줘라고 해야 되는데 말로는 뭐가 나와요? 치킨타올 좀 줘. 네. 지금 뭐가 달라요?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이에요. 네, 달라요. 그래서 키친타올, 치킨타올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바로 내가 뇌세포에서 뭔가 오류가 돼서 전달이 되었다. 미엘린 수초의 피복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 오류 없이 내가 항상 또박또박 잘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요. 바로 이 미엘린 수초의 재료가 되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단백질, 레시틴, 오메가3를 충분히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세포막의 유동성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정보가 전달이 될 때에는 막과 막에서 정보가 왔다 갔다 됩니다. 그런데 이 막이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바로 이 정보 전달이 고르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연한 생각과 유연한 생각의 흐름,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위해서라도 바로 이 필수 지방산 중에 바로 이 오메가3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나의 뇌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뇌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발표가 된 오메가3의 따끈따끈한 신소식이 하나 있어서 더 가져왔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오메가3가 염증을 완화하는데 또 하나의 기전이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염증하면은요, 바로 이 오메가3를 단연 떠올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염증이 생겼을 때 이것을 다시 정상세포로 돌리는 신호물질이 바로 PRM이라고 하는 신호물질인데요. 그 중에서도 스페셜하게 일을 너무나도 잘하는 물질이 바로 SPM입니다. 근데 이 SPM의 초기 물질이 오메가3라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게. 그래서 내가 염증을 빨리 다시 되돌리는 정상세포로 만드는 이러한 것이 오메가3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일마다 오메가3 드시면서 생각하시는 거죠. 염증이 완화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 오메가3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마리놀렌산까지 합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홀수번의 에이코사노이드를 만듦으로써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만성염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히 오메가3와 함께 감마리놀렌산까지도 같이 가져가 주셔서 이 만성염증으로부터 해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예방의학이라고 하죠. 예방의학을 같이 공부를 하신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아토피가 있는 환자들에게 감마리놀렌산도 같이 권해주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감마리놀렌산도 염증에 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ALA라는 게 계속 눈에 띄는데요. 이 알파리놀렌산 같은 경우는 바로 EPA-DH와 함께 식물성 오메가3로 알려져 있는 원료입니다. 하지만 EPA-DHA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은 없는 것처럼 여겨졌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EPA와 DHA가 너무 연구가 잘 되어 있어서 다시 학자들이 눈을 돌려서 이제는 ALA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ALA 역시 식물성 오메가3 역시 바로 심장질환, 인지기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제 오메가3를 완벽하게 내가 섭취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요, 바로 이 ALA를 충분히 섭취를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메가3를 먹는다라면은
이왕에 돈 들여서 섭취하시는데 소화 흡수까지 원활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바로 나의 소화 흡수 과정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더 잘 소화 흡수를 시켜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거대한 지방산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담즙산을 통해 유화 과정이 꼭 일어나 줘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위장관을 지나서 소장까지 가서 소장에서 리파즈라는 소화 효소와 만나서 소화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담즙산 없이 그냥 가려면 위장관을 이 지방이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위장관의 환경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방은 지방이잖아요.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담즙산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유화가 잘 되어서 위장관을 통해 바로 소장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리파아제라는 효소를 통해 모노글리세라이드 형태로 바뀌어서 그 후에 소장 윤모를 통해 흡수가 되는 기전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지방산을 잘 소화를 하려면은요, 첫 번째로는 바로 담즙산이 충분히 분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파즈에 닿는 면적이 충분해져서 우리가 소화 흡수가 잘 일어나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러한 지방산을 먹었는데 담즙산이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요. 리파제가 조금밖에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남들과 동일한 비용을 들였는데도 나는 소화 흡수가 조금 떨어져서 비용만큼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을 한 것이 바로 이 마이셀입니다. 마이셀은 호주에서 개발을 한 특허받은 기술력인데요. 이 마이셀 같은 경우는 담즙산의 역할을 하는 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방이 들어왔을 때 이 마이셀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소장 용모까지 이동을 잘 시켜줘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 소화 효소의 능력을 최대치로 가려고 하니까 소화 효소를 늘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방산을 잘게 쪼개서 지방 그 지방을 소화하는 소화효소와 만나는 단면적을 많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적은 소화효소의 양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바로 이 마이셀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방산을요, 2000번 이상 잘게 쪼갭니다. 그러면 크기가 3000분의 1 이상으로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수분을 통해 이 특별한 마이셀을 통해서 담즙산처럼 이 지방산을 감싸줍니다. 그러면은 위장관을 통해서 소장 윤모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효소가 적게 분비가 되더라도 이 만나는 단면적이 많기 때문에 소화 흡수력이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뉴트리라이트에서 마이셀 기법을 통해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기존의 제품과 비교를 하니 바로 3.2배나 높은 흡수율을 저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내가 소화 흡수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연령이 조금 높아서 이 소화 효소의 양이나 담즙산의 양이 좀 적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간이 안 좋아서 담즙산을 많이 못 만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렇게 유화제의 역할도 해주면서 잘게 쪼개놓은 형태인 마린 오메가3와 같은 이러한 오메가3 제품을 섭취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신제품인 뉴트리라이트 마린 오메가3 제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뉴트리라이트는 여러 가지의 고민과 과학기술력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원료에도 특별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뉴트리라이트의 오션팜인 훔볼트 해안을 찾아내기까지 이르렀고요. 그래서 훔볼트 해안 같은 경우는 영양염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식물성의 플랑크톤이 다른 바다에 비해서 굉장히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성장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먹이 덕분에 풍부한 원료들, 이러한 생선들이 많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바다 자체가 찬해류와 따뜻한 해류가 만나다 보니까 바다 자체가 굉장히 심해어류가 많이 자라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러한 바다 생태계를 이해를 하신다면 뉴트리라이트가 홈볼트 해안을 만난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좋은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2012년에는 드디어 저희가 세계판
개발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안전성과 흡수율과 기능성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 생태계가 굉장히 염려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 생태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니만큼 더욱더 안전성이 투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작은 어종을 통해 중금속으로부터 피해가 없는 생선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1급 생태계인 훔볼트 해안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깨끗한 청정 지역에서 잡아 올린 원료를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달라졌죠. 사실은요, 저희 뉴트리라이트는 뉴트리라이트만의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항상 지켜오긴 했는데, 이 소비자님들께서 타사의 마케팅 때문에 IFOS라든지 GOED 인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26가지의 품질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저희는 지켜왔어요. 지금까지도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에다가 더불어서 그냥 IFOS와 GOED에다가 다시 우리 제품도 한번 확인해봐 하고서 넘긴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말한 기준에 다 충족이 되어서 저희가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에 맞춰서 저희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 뉴트리라이트의 기준을 다 충족을 하면서 그냥 제시를 했더니 인증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식약처의 기준보다 훨씬 많은 기준들을 저희는 갖고 있고요. 식약처는 원래 환경 호르몬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GOED에 없는 환경 호르몬 기준을 저희는 갖고 충족을 하고 있고요.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다이옥신의 기준마저도 우리는 0.5인데 비해서 GOED 같은 경우는 1.75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3분의 1 이상 더욱더 까다롭고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제품들은 다 25,000번 제품 시험을 하고요. 각 제품은 출고 전에 200번 이상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께서 어떤 제품을 드시더라도 언제 사서 드시더라도 안전하게 다 섭취가 가능한 제품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를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산은요. 특히 지방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흡수율이 약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식품과 함께 섭취하세요라는 권고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마린셀 기법을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분의 1로 쪼갰고요. 그리고 이 아쿠아셀이라는 것으로 감싸줬기 때문에 이미 유화가 된 과정을 거친 제품이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뉴트리라이트만의 독자적인 배합으로 인해서 파이토마린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독자적인 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파이토마린셀일까? 바로 식물 오메가3, 저희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가져온 화이트 치아씨드로부터 얻은 바로 ALA 성분이 44mg 들어가 있고요. 남태평양 해안에서 얻은 EPA와 DHA가 바로 1g이 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세입자와 그리고 아쿠아셀 기법을 통해서 흡수율을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하여 파이토마린셀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의 원료는요. 자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3.2배 높은 흡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더욱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기존 제품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저희 마린 오메가3 제품으로 넘어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기능성에 더욱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 원료는요. 특이하게도 1일 권장량 함량에 따라서 기능을 인증을 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뭐냐? 550mg 미만으로 오메가3를 넣었을 경우에는요. 바로 혈행 건강과 혈중의 지질 농도에 대한 기능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600mg 이상 오메가3를 넣게 되면은요, 눈 건강에 도움을 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게 3개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00mg 이상을 넣게 되면은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뇌 기능에 도움을 줌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mg, 1g을 넘었기 때문에 4가지의 기능성을 다 갖춘 제품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노년기에는 이 혈행 건강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년 남성분들 건강부터 챙기기 위해서 저희가 EPA가 강화된 비율인 4대3의 비율로 오메가3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ALA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가 된 오메가3 버전이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비타민 E가 고함량으로 함유가 되어서요. 1일 권장량의 2.4배 정도의 비타민 E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지용성의 항산화 영양소도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말 안전과 환경까지 고려하여서 원료 선정과 집요한 관리를 저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번 이제 출고를 할 때마다 200번씩 확인을 하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는 저희 브랜드 이 오메가3. 이왕이면은 내가 80년 동안 꾸준히 오메가3를 섭취하실 거다라는 분들은요. 바로 저희 뉴트리라이트 오메가3 그리고 40대 이후라서 내가 혈행 건강 걱정하신다라고 하면은요. 흡수율까지 높였던 마린 오메가3 저희 신제품 섭취해 주시면 되시겠죠. 섭취해 주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라임 오일 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욱더 비릿한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섭취하셨을 때. 그리고 크기가 세몬 오메가3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목넘김도 좋아졌다. 이것은 그 잘게 쪼갠 덕분에 더욱더 가능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이제 기술력이 같이 접목이 된 제품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개의 오메가3 가져가시면은요. 긁고다운 미니 3개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21일치입니다. 30,000원 이상의 저희 그 가치를 밸류를 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번 프로모션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제품입니다. 바로 따끈따끈한 저희 엔자임 바이옴 제품이에요. 저희 효소 제품인 거죠. 이 효소라는 것은요, 내 몸에서 여러 가지의 대사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신체가 따끈따끈하고 열이 나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 다 이 효소들이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요, 우리의 신체에서 발견이 된 효소의 개수가 5천 가지라고 하고요. 어떤 자료는 또 1만 개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이 효소의 개수를 세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요.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효소들이 접목을 해서 내 몸을 지금 움직이고 활력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효소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작용을 하는 효소는 대사효소, 항산화효소, 소화효소가 대표적인데 대사효소의 대표적인 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DNA를 복제를 한다라든지 한마디로 세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ATP를 합성을 한다든지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물질을 생성하고 분해하고 해동한다라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데까지도 바로 이 효소들이 주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효소의 대표적인 재료가 되는 게 단백질이면서 비타민 B군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화라든지 대사 반응에는요. 바로 이 비타민 B군을 충분히 같이 섭취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리더님들께서 효모와 효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효소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효모는요, 미생물이에요, 하나에. 그래서 효소 같은 경우는 촉매 작용을 해서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면 효모 같은 경우는 이들이 분비를 해내는 물질에 의해서 물질이 바뀐다. 한마디로 효소의 모체가 되는 게 효모도 하나의 종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모는 효소의 모체가 되는 하나의 종류다. 효소의 모체가 되는 게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효소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거대 분자를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잘게 쪼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위의 환경에 따라서 이러한 소화효소들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입에서는요, 아밀라제가, 위에서는 프로테아제가, 그리고 소장에서는 다시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가 또 한 번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부위가 다르구나도 기억을 하시고요. 각각의 소화 효소들은 분해를 하는 재료가 달라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이제 저희가 소화를 하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위별로 중요하게 우리가 이것이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온도와 그리고 pH라고 하는 산도를 잘 맞춰주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산도가 안 맞으면은요, 이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효소가 부족하시면 더부룩하실 거예요. 특히 위에서는 프로테아제를 통해서 단백질이 소화가 되는데요. 이 단백질 섭취를 하신 다음에 더부룩하다? 그러시면은 나의 위에서 지금 프로테아제가 작동을 안 하거나 덜 분비가 됐다. 그래서 단백질이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더부룩하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입에서 충분한 저작을 안 해줘서 아밀라제를 통해서 탄수화물이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내려가도 얹힌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소화효소로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는 아밀라제와 그리고 단백질에 도움을 주는 프로테아제를 꼭 중요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더부룩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으로 가면 장에서도 소화가 되지 않은 거대 분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장내에 나쁜 유해균들을 증가를 시키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해균들이 만들어내는 내독소라는 물질이 혈액을 통해 온몸 순환을 하기 때문에 내 온몸 곳곳에 염증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 소화를 정말 잘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밀라제만 해도 20대에 비해서 80대가 되면은 30배나 적게 분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탄수화물의 섭취가 많은 한국인들은요, 더욱더 소화가 안 된 것 같은 늘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40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소화 효소의 능력이 뚝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40대 이후에 속이 조금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나이가 되었구나 생각하시고 소화효소를 매일마다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마다 먹는 소화효소예요. 그러면 정말 기준을 잘 세워서 까다롭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역가 수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10만, 20만으로는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50만 유닛 이상의 소화효소의 역가 수치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바로 이 아밀라제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를 꼭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자연 원물을 발효해서 만든 건지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매일마다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식품 유형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나의 위에 그리고 나의 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식품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시너지 원료를 배합을 했는지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저희가 두고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엔자임 바이옴 신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밀라제가 60만 유닛, 프로테아제가 8,500 유닛인데 특히 프로테아제를 잘 살펴봐 주셔야 돼요. 제가 타사와 비교를 했을 때 이 프로테아제가 3,000이 넘는 제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8,5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테아제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27가지의 가채소와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매일마다 섭취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냥 과채료와 곡물을 내가 좀 더 먹는다라는 기분으로 섭취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시너지 배합을 통해 위해서요, 바로 단백질 분해 유산균과 특허받은 글루텐 분해 유산균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마저도 소화가 되지 않은 글루텐과 단백질을 고려한 시너지 배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눌린 자일리톨 프락토올리고당을 통해서 장내에 유익균의 먹이도 같이 넣어놨고요. 키위와 파인애플을 통해서 우리 키위 파인애플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바로 이 안에도 소화효소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연육제로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같이 넣어놔서 풍성한 시너지 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다들 맛 보셨을 거예요. 맛이 어때요? 미숫가루 덜 단 맛이고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먹기가 너무나도 편합니다. 그래서 꼭 매일마다 한 포씩 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 뉴트리라이트만의 독자적인 배합, 효소와 유산균의 듀얼 포뮬러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27가지의 곡물 과체를 그대로 발효를 해서 60만 이상의 역할을 가진 발효 효소 제품이에요. 그리고 특히 특허 유산균인 단백질과 글루텐 분해 유산균 2종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리더님들의 장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한 포로 우리 리더님들께서 더욱더 가뿐한 매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프로모션 저희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엔자임 바이오